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랑 너무 재밌어 하면서 보던 그림책의 주인공이세요. 네, 워낙에 아이의 반응이 좋아서 아이한테 읽어줬을 때 이 아이가 계속 또 읽어줘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읽어주다 보니까 내용이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어떤 작품 나올까. 이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백희나 백희나 작가. 백희나 작가님이 썼어요. 자그마한 것으로도 큰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발한 그런 상상력들이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책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린이들을 위한 책만은 아니에요. 어른들 마음에도 어린이가 살고 있어요. 어른들한테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책. 그리고 그림책 곳곳에서 보여주는 너무너무 섬세한 디테일. 그리고 일일이 그 인형을 만들고 그러셨을 긴 세월의 관찰. 하나하나 점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점토를 그 표현이나 쉐입이나 아니면 배경이나 이런 걸 할 때 얼마나 꼼꼼히 만들까,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면서 약간 장인의 그런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진짜 그런 작업이라는 거를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굉장히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을 타신 분이세요. 이제야 알아봤구나. 이 수상소감을 이렇게 봤는데 기쁜 마음을 이렇게 마음껏 표출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구름빵이 이제 수상하실 그 시점에 아마 패소 판결이 난 시점하고 비슷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렇게 이렇게 많이 기쁘게는 못하시고 좀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020년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정말 막 롤러코스터처럼 있었는데, 소송도 하나 있었고 세계적인 상도 탔고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슬럼프라면 슬럼프일까요? 그래서 작업을 못했는데, 그 전에는 1년에 한 권씩 매 한 3월 정도에 냈기 때문에 한 몇 년은 이제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동안 생활이 많이 버려졌더라고요. 좀 여유를 가져보는 시간을 필요하다라고 느꼈죠. 일종의 회복 기간이었기도 했고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중후반부를 이제 해 나갈 건지. 뭐 소송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는 어리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앓는 소리도 했고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때. 근데 너무 많은 생각들이 저를 이렇게 올가매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다시 정말 밝아질 때까지, 이야기가 아직은 어둡게 나오니까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해서 먼저 손발부터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좀 세계의 옛날 이야기들을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 연희와 버들도령이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봤어요. 연희라는 아이가 있고 아빠가 세장가를 가고 엄마가 얘를 굉장히 학대하는 배경인데, 사실은 좋은 새엄마도 많거든요. 그래서 새엄마로 할 생각은 아니고 그냥 나이든 아주머니,
이런 엄마가 한겨울에 상추를 뜯어오라고 어디선가. 그래서 얘가 이제 눈 속을 헤매면서 막 상추를 뜯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굉장히 찬란한 봄인 거예요. 들어갔는데 웬 잘생긴 도령이 또 있는 거예요. 걔가 나오더니 상추를 뜯어줘요. 따뜻하게 밥도 한 끼 해주고. 그래서 얘가 상추를 뜯어오니까 이제 새엄마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얘가 이 엄동설 안에 자꾸 뭔가를 해오니까. 그래서 쫓아갔더니 그 안에는 또 그런 도령이 살고 있고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새엄마가 몰래 혼자 가가지고 도령을 죽여요. 그러고는 이제 또 꽃을 태우라니까 얘가 또 이제 하러 갔는데 동굴에 갔더니 버들도령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사리꽃, 뭐 피사리꽃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도령은 살아나고 연희는 이제 도령과 함께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끝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동굴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밖은 너무 추운 혹독한 겨울이고 무서운 사람이 막 있는데 여기는 되게 안전한 세계잖아요. 꿈 같기도 하고 마음에 와 닿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누구나 필요하지만 저는 좀 더 절실한 것 같아요. 모든 곳으로부터 그냥 숨어버리고 싶을 때, 먼지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나만 아는 공간이라는 그런 게 되게 좋아서 이 이야기로 한번 그림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한 권 완성하는 게 굉장히 길고 힘든 과정이거든요. 진짜 명을 깎아서 책을 만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재밌지 않으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두렵고 이런 식으로 안 해본 길을 갈 때는 이게 과연 될까. 그리고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완성을 분명히 제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부담도 크고.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낼 만큼 설레지 않으면 작업을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욕심도 있어요. 뭔가 멋있는 거, 새로운 거, 이런 거를 어떤 이야기가 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각적인 부분을 봤을 때 독자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도 있는 거예요. 예술을 보는 안목도 아이들이 키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예술적인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욕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책마다 좀 달랐으면 하는 것도 있고 뻔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고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인 연출과 촬영이 가능한 건지 이미지화 했을 때 이게 입체가 됐을 때는 가짜인 게 드러나기가 되게 쉽거든요. 독자가 이 책을 봤을 때 이 주인공이 정말로 이런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살아나가고 있구나라고 믿어지게 만드는 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접 가볼 수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가보죠. 그렇게 그 장소를 직접 느껴보고 그 주인공의 시대를 느껴보고 말 그대로 삶을 느껴보러 가는 거예요. 연희가 부엌 일을 많이 하죠.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예요. 부엌 배경이 연희의 어떤 삶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엌 세트 연출이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로망이 있었어요.
정말 눈 덮인 서론에서 그럼 그림책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게 아마 수많은 옛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를 택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가짜로 만든 세트가 아니라 정말 눈이 뒤덮인 그런 눈 덮인 흰 산에서 촬영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겨울을 원래 좋아해요.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가? 그런데 어떤 겨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잖아요. 혹독함, 어떤 시련. 올 한 해가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뭔가 특별히 굉장히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작가로 제가 걸어왔던 길이 그런 느낌이에요. 눈 덮인 산을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저벅저벅 헤매는 그런 느낌? 일어서려면 또 주저앉고 일어서려면 주저앉고 연희의 지금까지의 삶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찍으려는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연희가 상추를 찾아서 눈 덮인 산을 헤매고 헤매는 눈이 너무 쌓이고 해는 져서 어디가 어딘지 구분도 안 되고 길은 잃고 배는 고프고 그런 고난의 장면이죠. 인형을 이런 배경에 놓고 찍잖아요. 진짜 배경에 인형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려면 계절감이나 어떤 이런 자연 현상 같은 게 들어가주면 좋거든요. 저는 연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진 않아요. 상추를 찾아 헤매는 이 장면에서 연희 표정이 순진한 얼굴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실하고 순진한 얼굴. 연희가 한겨울에 상추를 어디서 자꾸 시키는 대로 잘 구해오니까 뭔가 의심스러워서 이 나이든 여인이 연희를 미행하는 장면이에요. 동굴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연희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지 몰래 지켜보는 무서운 장면이죠. 이제 그만 가자. 저를 되돌아보면은 하자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커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 예민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외골수고 고집 세고 남들이 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의 기준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큰 단점이지만 자기 자신의 세계관을 가진 자기만의 어떤 해석을 가진 작가가 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성격이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라던가 손재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데뷔부터 쉽지 않았다고, 평탄하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림책 작가라는 영광스러운 이 직업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직을 찾게 됐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그만둘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택했을까? 지금의 내가 생각해보면 아마도 연희에게 동질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버텨나가는, 꿋꿋이 열심히 살아가는 연희의 모습, 뭐 주변 환경을 탓하거나 딱히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연희의 모습이 좋았고, 어떤 희망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번 겨울이 모두에게 특별히 힘든 시간이었잖아요. 이 책이 언제 이 세상에 보여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책을 보게 될 독자분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사하고 싶었어요. 마치 연희가 혹독한 겨울을 지나 동굴 속에서 그런 찬란한 봄을 맞이하게 되듯이 그렇게 해요.